오늘 마지막 세션으로 SBC의 이용희 매니저님께서 벌텍스 AI 에이전트 빌더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세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C 테크놀로지의 이용휘라고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에이전트 빌더라는 기능은 워크스페이스 기반은 아니고 클라우드 기반의 기능인데, 워크스페이스와 함께 사용하실 경우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해당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챗봇을 개발하고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여러 기능들과 서비스들과 연동해서 업무 방식을 효율적으로 변화하실 수 있고 비즈니스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벌텍스 AI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앱들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벌텍스 AI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텍스 AI는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플랫폼이고요. 개발자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모델을 빠르게 구축하고 배포 및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과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광범위한 머신러닝 운영 도구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이제 구글의 제너레이트 AI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AI 전문가들이나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이고, 위로 갈수록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가까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해당 화면은 전부 다 구글 콘솔에서 직접 스크린샷을 찍은 화면입니다. 네, 이 기능은 코드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콜앱 엔터프라이즈 기능이고요. 네, 구글 제미나이나 제미나이를 비롯한 다른 대규모 언어 모델들을 직접 튜닝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모델 가든 기능입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모델들을 직접 튜닝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벌텍스 AI 스튜디오 기능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를 준비해서 머신러닝을 구현하고 배포 및 운영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들은 머신러닝 전문가들이나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라서 모델 학습부터 데이터 관리, 개발 및 구축, 배포까지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도구들은 AI 전문가들이나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라서 비개발자 분들이나 아니면 회사에 개발자가 없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에이전트 빌더의 경우 비개발자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에이전트 빌더는 벌텍스 AI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이고요. 검색 및 대화형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적인 코드 개발 없이 앱을 빌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UI를 통해서 생성형 앱을 빠르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 및 수집하여 만들어질 앱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뿐만 아니고 이미지나 음성 등 다른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도 상용 제공이 가능한 멀티모달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용자의 이전 입력을 인식해서 후속 질문에 대해 자연스러운 답변이 가능한 멀티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 만들어진 앱들은 구글 챗과 같은 다른 여러 어플들에 통합해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직접 연동해서 사용한다는 등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우에 결합하여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에이전트 빌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스토어라는 걸 구축하셔야 되는데요. 데이터 스토어는 자사 내부의 데이터들, 매뉴얼들이나 그런 외부의 데이터 등을 소스로 하나의 저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실제 구성 화면인데요. 데이터 스토어에 이동하셔서 상단에 크리에이트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서 데이터 스토어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빅쿼리 등에서 가져오는 구조화된 데이터 또는 웹사이트나 구글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시트 문서 같은 비구조화된 데이터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아직 프리뷰인 상태인 것들도 많이 보이실 텐데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터 스토어를 연동해서 에이전트 앱들을 사용하게 되시면
이 데이터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생성형 AI가 답변을 생성해주기 때문에 이 데이터 스토어에 어떤 자료를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전트 빌더의 앱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서치 앱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앱은 말 그대로 자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용 검색 기능을 가진 검색 엔진을 빌드하는 기능인데요. 서치 앱은 RAG라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RAG 시스템이란 검색 증강 생성의 약자로 옆에 보시는 이미지가 RAG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정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이 출력을 최적화해서 응답을 답변하기 전에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참조할 수 있는 검색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델이 답변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저장소, 그 데이터 스토어에 올려둔 그 외부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모델이 답변을 생성해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검색 시 키워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휘의 의미와 문맥을 분석하여 검색해주는 시멘틱 서치 등의 구글의 검색 기술들을 활용하여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관련성 높은 대답들을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실제 서치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생성형 AI가 답변을 생성해주고 그 답변에 관련된 문서들을 아래 링크로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질문을 앞서 한 질문과 연동하여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서치 앱은 연동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처럼 위젯 형태로 삽입하시거나 아니면은 API를 통해서 호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버세이션 앱입니다. 네, 컨버세이션 앱은 간단하게 대화형 AI인 챗봇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인데요. 대화형 AI란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구글에서는 벌텍스 AI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형 AI는 자연어 처리 기술과 기반 모델 그리고 머신러닝을 조합하여 동작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문자나 음성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언어를 모델이 학습을 하고 이 지식을 사용해서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서 이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응답 품질을 개선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화형 AI를 사용하시게 되면 업무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좀 더 절감하시고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실 수 있고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실수나 인건비 등을 줄일 수도 있고 상담업을 대신해 연중 무휴로 고객을 지원하는 등 보다 맞춤화된 서비스 및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서 챗봇을 구현할 경우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챗봇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챗봇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노코드 또는 로우코드로 챗봇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챗봇을 개발할 때 생성형 AI, 앞서 계속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강조해드리는 제미나이를 챗봇에 바로 연동하여서 빌드할 수 있고요. 또한 UI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작업을 할 때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확인하고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상태 기반 모델이라고 해서 대화의 상태 등을 챗봇이 판단해서 다음 플로우로 넘어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상태 기반으로 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주제에서 벗어난 대화나 처리하기 어려운 질문 등에 대해서도 적정히 대응하고 흐름에 맞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 플로우 내에서 빌드부터 배포까지 모든 관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한 개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먼저 인텐트입니다. 인텐트는 이제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유저가 입력한 문장이나 대화 내용들을 판단해서 이제 사용자의 의도가 뭔지 생각을 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해줍니다. 인텐트에는 사용자의 문장 중 어떤 단어를 주요 단어로 지정할지, 입력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할지 등등을 결정해서 다음 응답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주거나 아니면 에이전트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지
정해주는 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엔티티인데요. 이는 사용자가 말한 문장에서 핵심 단어나 어구를 식별하는 것으로 인텐트에는 시스템에 미리 포함된 시스템 엔티티가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커스텀 엔티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필먼트인데요. 이거는 에이전트가 사용자에게 응답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이전트의 대화 차례인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 정보 제공 또는 세션 종료 등을 이 풀필먼트를 통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답에는 정적인 응답 메시지뿐만 아니고 웹툰이나 아니면 매개 변수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고 또한 생성형 AI도 이 풀필먼트와 접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구현한 챗봇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챗봇은 고객 지원을 위한 챗봇으로 워크스페이스 구매 요청 시에 견적을 만들어주는 기능과 워크스페이스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먼저 챗봇을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디포트 스타트 플로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든 챗봇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매 세션과 Q&A 세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스타트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게 구매인지 아니면 질문을 하고 싶은 건지 이걸 판단해서 원하는 플로우로 넘어가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Q&A 세션부터 보시면 저희가 다 생략하고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이거는 이 Q&A 세션으로 오면 사용자가 이제 챗봇에 질문을 하도록 챗봇에서 유도를 하고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해 주는데 그 해당 답변을 생성할 때는 웹사이트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구조화된 데이터, 비구조화된 데이터, 이 데이터 스토어들을 생성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 제너레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미나이에서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터에서는 프롬프트를 지정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지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답변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서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구매 플로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까 Q&A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간단히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구매 플로우로 넘어와서 이제 사용자가 신규 고객인지 기존 고객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주문에 필요한 값들을 입력받고 그 주문을 확인한 다음 맞으면 견적서를 생성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바이 구매 이게 신규 쪽인데 확인해 보시면 어떤 값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쭉 설정을 해놓고 이 값들을 다 받아야만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코드 같은 거 하나 없이 이렇게 간단한 파라미터나 인텐트 설정만으로도 챗봇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의 실제 홈페이지에 연동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 실제 홈페이지고요. 이렇게 우측 하단에 팝업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텐트나 파라미터 같은 걸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챗봇 화면 내에서 버튼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버튼으로 구성을 해놨고 일단 Q&A 세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의를 누르고 하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이렇게 문의하실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게 되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통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이 해당 답변이 어느 문서를 참고했는지 어느 웹사이트를 참고했는지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이얼로그 플로우 데모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플레이북스인데요. 우선 이 기능은 아직까지 GA로 풀린 기능은 아니고 프리뷰 기능이라서 아직 한국어를 정식 지원하진 않고 영어 버전만 정식 지원한다는 점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희 데모 앱이 상당히 좀 간단하게 만든 상태인데요. 저희보다 큰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좀 복잡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서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또 앞서 설명하면서도 좀 느끼셨겠지만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이제 원하는 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설정해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인텐트 파라미터 같은 특정 값들을 설정하고 이런 필수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다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을 플레이북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북스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챗봇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플랫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얼로그 플로우와는 다르게 그냥 순수 자연어만으로 챗봇이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챗봇의 이 기능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툴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외부 시스템과 접점을 만들고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하여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는 앞서 보여드린 저희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사진 구매 쪽 사진이었는데 왼쪽은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플레이북스에서 저희가 똑같은 기능을 하도록 구현해 놓은 겁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는 저렇게 여러 페이지들과 다양한 설정들이 필요했지만 이 플레이북스를 통해서는 자연어 몇 줄만 가지고 저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얼로그 플로우와 같은 저희가 그런 모델들을 상태 기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태 기반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플레이북스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그냥 간단하게 다이얼로그 플로우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챗봇의 플로우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아까처럼 인텐트나 파라미터 같은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북은 챗봇의 동작을 자연으로만 처리할 거고요. 파라미터는 뭐 경우에 따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인텐트 같은 상태를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는 보다 정확한 답변 생성을 위해서 제너레이터나 웹툰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플레이북에서는 툴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다이얼로그 플로우와 같은 상태 기반 머신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일반적인 기능이나 쉽고 간편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플레이북을 사용해서 챗봇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플레이북의 구성 요소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고 데모를 통해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시는 화면이 저희 실제 플레이북 화면인데요. 네, 앞서 보여드렸던 다이얼로그 플로우와 같은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으로 플레이북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네, 먼저 에이전트를 살펴보시면 이 에이전트별로 각각 처리할 태스크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옆에 보이는 별표 모양에 체크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그 시작 디폴트 에이전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에이전트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은 아까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요 에이전트가 실행할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그 해당 업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지 세세한 설정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스트럭션에 다른 툴을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에이전트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설정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그샘플이 있는데요. 이 이그샘플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했으면 좋겠는지 사용자가 예시를 직접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인사를 하면 이제 에이전트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해서 어떻게 다음 에이전트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시를 이렇게 입력해 두면은 이 예시를 보고 에이전트가 예시를 따라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툴이라는 이 기능은
마찬가지로 여기 디스크립션에는 이 툴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이 데이터 스토어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데이터 스토어를 연동할지 나오고 밑에는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 스토어가 아니라 API를 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API를 통해서도 이 툴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앱을 설정하고 나시면 이제 다른 앱들과 연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메신저 앱들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챗과도 연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워크스페이스를 어쨌든 홍보하는 세미나다 보니까 저희는 구글 챗과의 연동한 모습을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실제 메일인데요. 이 구글 챗에 들어와서 미리 지정해둔 플레이북에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앱과 쉽게 연동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요 친구한테 말을 걸면 아까 저희가 설정해 놓은 대로 답변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객 지원 앱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저희가 아까는 Q&A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신규인지 아니면은 추가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U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규 고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자의 이름이랑 담당자의 연락처까지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입에 필요한 이제 초기 관리자 계정을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떤 버전을 원하는지 또 챗봇이 확인을 해줍니다. 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챗봇이 추천해 주기도 하는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전과 수량까지 입력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이 주문을 확인하게 되고 주문이 맞다고 할 경우에 이제 인보이스를 받을 저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게 되고요. 실제로 메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진짜 실제로 쓰는 견적서 폼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test.com으로 해서 수량 100개 해서 견적서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에이전트 빌더를 사용해서 챗봇을 만들고 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하는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챗봇의 제작 및 운영 또는 아니면 아까 맨 처음 언급드렸던 벌텍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SBC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